BMW 중고차 가격이 정확히 3년이 지나면 진짜로 폭락하는 거 알아? 어떻게 생각해? 리스 반납 때문일까? 시장에 물량이 넘쳐서일까? 아니면 딱 3년쯤에 고장나게 설계된 비싼 부품들 때문일까? 사실 중고 BMW의 가치가 3년쯤에 급격히 떨어지는 게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것이라는 5가지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때가 내 차를 살 시기야.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타기엔 짧으니까. 첫 번째 이유는 3년 주기, 즉 3년 미스 주기와 관련이 있어.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0.9%, 1.9%, 2.9% 등 좋은 인센티브와 쉬운 구매 옵션, 3년 후 계약 종료 조건을 제공해. 그게 왜 중요한 걸까? 그 이유는 그게 보증기간과 일치하기 때문이야. 많은 차들이 3년만 보증이 되거든. 많은 고객들이 비싼 유지비나 수리 걱정 없이 언제든 계약을 쉽게 끝낼 수 있다는 점에 매료돼 있어. 그리고 내가 일하는 동안 정말 비싼 수리들을 많이 봤어. 워터펌프나 서모스탯 같은 건 3,000달러까지 들기도 하고, 고압 연료 펌프는 5,000, 6,000달러가 들 수도 있어. 타이밍 체인이 방화벽 쪽에 붙어있는 엔진에서 그걸 수리해야 하면 수리비가 6,000, 7,000달러까지 나올 수 있으니 포기하는 게 나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두려워해서 BMW 같은 차량은 보증기간 내에 소유하길 훨씬 더 선호하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3년 동안 리스하는 거야. 고객들이 리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3년 후 보증이 끝나는 것에 대한 걱정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여러 가지 기능과 기술 때문이기도 해. BMW가 항상 최신 기술을 선도하는 건 모두 알지. 이제 우리는 전환점에 도달한 것 같아.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한 건 사람들이 예전보다 오래된 차를 사기 시작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최신 기술을 보고도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 너무 많은 기술, 구독 서비스, 전자식 터치스크린, 정전식과 혜택 컨트롤 같은 것들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매우 위험하게 느끼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그냥 차량을 리스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하지. 그리고 나면 그 리스 차량들은 보통 딜러 매장이나 만화임 경매, 아니면 지역 딜러 경매에 나오게 돼. 이 시점에서 딜러들이 이런 차량을 노리고 사들이고 있는 거야. 멋진 점은 고객들이 리스가 끝난 차량의 키를 반납하면 이런 차량들이 시장에 대거 쏟아진다는 거야. 2020년, 2021년에도 이런 현상을 봤어. 그땐 대규모 인센티브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상관없이 차를 계속 샀어. 프리미엄이 붙어도 사람들은 이 차들을 너무 빨리 사들였어. 리스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지. 그리고 우리가 리스 시장에서 초기에 봤던 엄청난 재고 증가 때문에 불과 3년 후인 지금 2026년에는 이런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는 걸 보기 시작한 거야. 그건 곧 재고가 너무 많다는 뜻이야.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따르면 그건 보통 매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자연스럽게 그 차들의 가격과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게 돼. 두 번째 주요 이유는 내가 자주 쓰는 용어인 플라스틱 천국으로 귀결돼. 맞아. 과거에 많은 BMW 오너들이 심각한 냉각 시스템 문제를 겪었지. 워터펌프, 서모스탯, 그리고 많은 워터펌프들이 전동식이라서 거의 5만에서 6만 마일마다 고장이 나. 마치 일부러 그렇게 설계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야. 게다가 모든 냉각 라인들이 서로 맞물려 있어. 오링과 플라스틱 링이 함께 잠기도록 되어 있지. 제조 공장에서는 마법처럼 딱 맞게 결합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열과 냉각이 반복되면서 점점 서로 달라붙기 시작해. 이걸 분해하려면 많은 서비스 비용과 추가 인력이 필요해. 왜냐하면 가끔은 이 부품들이 서로 완전히 잠겨버리거든. 그리고 과도한 열 때문에 쉽게 금이 가기도 해. 솔직히 열은 어디서 나올까? 터보차저 때문이야. 요즘 BMW 대부분에 터보차저가 장착돼. 그리고 보닛 아래의 과도한 열은 이런 모든 플라스틱 부품들의 마모를 가속화시킨다는 뜻이야. B48, B58 같은 최신 BMW 엔진들은 실제로 2개의 냉각수 탱크를 사용하고 밸브 커버나 오일팬 같은 다양한 곳에 플라스틱이 사용돼서 플라스틱 천지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잘 어울리지. 많은 고객들이 직접 이런 점을 경험하고 있어. 그리고 금속을 플라스틱으로 바꾸면 돈을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오산이야. BMW의 대부분 플라스틱 교체 부품들은 엄청나게 비싸거든. 이 부품들은 구하기 어렵고 고장 확률도 높아. 처음 3년은 보증되니 대부분 고객들은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해. 플라스틱이든 구독이든 유지보수든 신경 안 써. 어차피 대부분 유지보수 플랜으로 차 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한겨울에 밖에 나가서 자켓도 없이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릴 때 완전히 재앙처럼 느껴진 적 있어? 바로 그게 보증기간이 끝난 후의 기분이야.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슬픈 건 내 경험상 냉각 시스템 부품을 여러 번 교체해봤다는 거야. 예전에 타던 3리터 트윈터보 직렬 6기통 N54 엔진,
도 워터펌프와 서모스탯을 교체해야 했었지. 흡기 매니폴드랑 오일 필터 하우징에도 가스켓이랑 오링을 교체해야 했어. 그런데 우연히도 지금은 B58 엔진에서 오일 필터 하우징 결함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많은 부품들이 금이 가고 갈라진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 오일 필터 하우징에서 오일이랑 냉각수가 섞이기 시작하면 정말 비싼 부품이 필요하게 되고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냉각수 부족 경고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알루미늄 엔진이 과열돼서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 그러면 수천만 원이 들 수도 있어.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3년이 지나서 보증이 끝나면 이런 최신 BMW1은 아예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내 BMW 3352 워터펌프와 서모스탯 교체 경험을 직접 말할 수 있어. 부품값만 약 140만 원이 들었고 내가 직접 작업하는데 8시간이나 걸렸어. 딜러에 맡기면 3,400만 원은 나오는 수리야. 라디에이터 같은 거 얘기하잖아. 그건 또 다른 100달러짜리 부품이고 인테이크 매니폴드는 2,500달러 정도야. 그리고 안타깝게도 N63 같은 BMW 트윈터보 V8 엔진은 이제 핫보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터보차저를 V자 안에 집어넣었지.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문제들도 생겨. 밸브 가이드 실이 녹아버리면 곧바로 오일 소모가 심해진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런 BMW들을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 소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도망치듯이 딜러 데스크에 키를 놓고 안 돼, 안 할래 라고 말하지. 나는 딱 3년 시점까지만 괜찮아. 세 번째 주요 이유는 BMW와 직분사 엔진 때문이야. 맞아. 이것도 정말 많은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기술이야. 하지만 예를 들어 아큐라의 직분사 시스템은 BMW에서 교체하는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어. 그건 독일산 고급차라서 제조사에 맞게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해. 그런데 게다가 고압 연료 펌프의 평균 수명이 실제로 4만에서 5만 마일 정도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게 전부야. 게다가 너는 잠재적으로 3,000에서 5,000달러까지 수리비가 들 수 있어. 그리고 그 직분사 연료 인젝터들도 정말 비싸. 그래, 한 번에 1,000, 2,000달러 쓸 수 있어. 6기통 엔진이면 계산해봐. 렉서스와 토요타 같은 제조사들은 이제 DS 시스템에 듀얼 연료 분사를 도입했어. 이 말은 맞아. 직접 분사의 장점도 있지만 포트 연료 분사가 흡기 밸브를 씻어주고 엔진 전체를 더 깨끗하게 유지해준다는 거야. 왜 그럴까? 왜냐하면 예전 BMW들 중에 직접 분사를 적용한 모델들은 흡기 매니폴드에 카본이 쌓이게 되고 결국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야. 호두 블라스팅이나 흡기 분해 작업은 추가 비용이 들어 네가 더 지출해야 해. 공교롭게도 그게 대략 4만에서 6만 마일 정도. 보통 3년 정도의 주행 기간에 해당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센서와 소프트웨어 페이월 때문이야. 요즘 BMW를 보면 구독 서비스가 트렌드가 됐어. 이미 하드웨어가 있는데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게 대부분에게 반갑지 않아. 열선 시트, 내비, 다른 안전 기능까지도 구독료를 내야 한다는 건 정말 별로야. 하지만 이건 우리가 보고 있는 구독 서비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야. 아주 비싼 전용 진단 장비까지도 포함되는데 그중 상당수는 아직 사설 정비업체에서는 구할 수도 없어. 실제로 ABS 시스템 작업이나 브레이크 교체 또는 시스템 에어 빼기 같은 걸 하려면 컴퓨터에 연결해서 컴퓨터가 일련의 작업을 강제로 실행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경우 집에서는 이런 작업을 할 수조차 없어. 그리고 많은 경우 작은 사설 정비소조차도 이런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해. BMW 자체적으로 BMW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전용 정비 수단을 가지고 있지.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며 비용도 매우 비쌀 수 있어. 내 경험상 시간당 250달러 받는 정비소는 진단기만 꽂아도 요금을 받아. 예를 들어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면 OBD2 코드 리더기로 산소 센서 문제나 미스파이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 이미 문제를 알아도 정비소는 네 말을 안 믿어. 면책동의서에 서명해야만 차를 볼 거고 최소 시간당 250달러를 청구할 거야. 차에 진단기만 꽂아서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는데도 정비소 비용이 붙고 거기에 추가 비용과 각종 정비소 수수료까지 더해져. 장갑, 윤활유 같은 것도 다 따로 돈을 받아. 그래, 딜러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나오면 온몸에 윤활유가 필요할 것 같아. 거기서 간단한 수리만 받아도 1,500, 2,000, 2,500달러까지 나올 수 있어. 작은 문제인데도 그렇지. 큰 고장, 예를 들어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치명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어. 와, 그럼 고객들이 완전히 도망가게 만들지. 하지만 여기서 기회가 있어. 이 부분은 끝에 가까워질 때쯤에 이야기할 건데 바로 그 3년이라는 시점이 많은 구매자들을 겁먹게 만들지. 그런데 그게 바로 내가 직접 최신형의 주행거리가 적은 BMW를 최고의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이유야. 그래서 다섯 번째 이유는 나한테 특히 더 와닿는 이유야. 첫 소유자는 감가상각으로 큰 손해를 본다.
실제로 5년 후엔 이런 차들 가치가 40, 60%까지 떨어진다. 3년 만에 원래 가치의 40%까지 이를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손실은 첫 번째 소유자에게는 손해지만 두 번째 소유자인 너에게는 이득이 되는 거지. 결국에는 많은 경쟁 때문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런 차들 중 상당수가 3년쯤 되었을 때 중고 시장에 나오는데 그 시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한 옵션을 찾기 시작하거나 특별히 기계적으로나 유지비 면에서 그리고 감가상각 면에서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차를 원하게 돼. 그래서 사람들은 아큐라, 혼다, 토요타, 렉서스 같은 차로 관심을 돌리며 이런 차들이 인기 선택지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4, 5년 된 차량을 찾을 때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어? 왜 3년 된 중고 토요타가 신차랑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팔리는지 말이야. 그건 우연이 아니야. 사실 그건 고객들이 토요타나 렉서스 같은 차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3, 4년 된 11만 마일을 탄 차라도 괜찮게 여기고 신차 가격의 70, 80%를 지불하는 거지. 물론 BMW처럼 운전의 재미는 다르지만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내가 다음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이야. 경쟁이 정말 치열하거든. 볼 차들도 많고. 그래서 중고 BMW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정말 다양한 차들이 있지. 아우디에는 A4, A3 같은 A 시리즈와 S 시리즈, 스포츠라인, 스포티한 RS 버전도 있어. 마세라티나 알파로메오 같은 차들도 정말 멋지고 독특한 주행 경험을 제공해.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도 부족하지 않아. 그리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기도 하지. 중고 BMW 판매자들, 즉 첫 번째 소유자들이 자기 중고 BMW를 팔려고 할 때는 쉽지 않은 싸움이야. 특히 리스가 끝나고 차를 다시 내놓을 때 더 그렇지. 3년 시점에서 뚜렷하게 급격한 하락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좋은 선택지가 많고 전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서 자기 차를 팔기가 쉽지 않거든. 그리고 많은 BMW에서 유지비, 관리비가 높고 신뢰성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한 옵션을 찾고 있어. 꼭 BMW가 아니더라도 너무 많은 돈이 들지 않는 다른 차를 찾으려는 거지. 알다시피 나도 과학자 비슷한 사람이야.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사실 이게 바로 내가 나설 차례거든. 3년 3만 마일, 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시점이야. 2026년이 되면서 이 말이 더욱 사실이 됐다. 2021년과 2022년에 엄청난 리스 증가와 높은 구매량을 봤을 때 2022년 11월 시장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그건 엄청난 수의 신차가 구매됐다는 뜻이었어. 지금 바로 그게 2026년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야. 시장에 차들이 넘쳐나고 있어. 어디를 가든지 그런 차들을 볼 수 있지. 그래, 그 말은 네가 원하는 차를 고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딜러들은 이게 특별한 모델이라든지 구하기 힘든 모델이라든지 인기 있는 모델이라든지 온갖 말로 너를 설득하려고 할 거야. 그리고 내 소셜미디어에도 관심이 많고 조회수도 많아. 하지만 그건 다 잡음일 뿐이야. 전부 눈속임이고 허상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 3년 반 정도가 지나면 정말 멋진 BMW를 살 수 있어. 인증 중고차 보증을 꼭 요청해. 그리고 협상을 잘하면 그 차를 원래 가격의 50%, 60%, 70%에 살 수 있고 수명도 80%나 남아있어. 바로 그때 내가 나서는 거지. 가성비 최고의 선택은 고객들이 겁을 먹고 있을 3, 4년 된 BMW를 사는 거야. 직접 고칠 수 없다면 사설 정비소에 가면 돼. 실제로 많은 소규모 독립 사설 정비소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공식 딜러 정비소에서 받는 비용의 절반 정도로 BMW를 고쳐줘.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타기엔 너무 짧아. 느리고 힘없는 토요타를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약간의 CPO 보증이 붙은 연식이 얼마 안 된 BMW를 살 수 있는데 말이야. 나는 이런 고급 차들과 많은 BMW를 몰아봤어. 나는 내 인생에서 최소 8대, 아마 9대나 10대 정도의 BMW를 직접 소유해봤고 그 모든 차가 정말 놀라웠어. 나는 아직도 S85 엔진이 달린 E60M을 갖고 있어. 그 차를 정말 사랑해서 절대 팔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맞아. 사실 너도 헐값에 연식이 얼마 안 된 BMW를 살 수 있고 업계에서 단연코 최고의 주행 경험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모든 걸 말한 김에 만약 새 차를 사고 싶다면 정말 좋은 선택이야. 멋진 BMW들이 있어. 꼭 확인해봐. 내가 살 유일한 BMW들이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바로 저기 네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자동차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컬렉션, 그게 내 메가 컴필레이션이야. 꼭 확인해보고 싶을 거야. 편하게 앉아 커피나 간식 챙기고 재미있게 봐. 곧 여기서 다 같이 만나길 바라. 좋은 하루 보내고 다음에 또 얘기하자. 안녕.